다음으로 15번째 문제입니다. 변압기에서 1차 측의 여자 어드미터스를 Y0라고 할 때 2차 측으로 환산한 여자 어드미터스 Y0 다시를 고르면 하고 물었어요. 단 A는 권수비를 의미를 한대요. 그냥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1차 측의 어드미터스 값이 있고 얘를 2차 측으로 바꾸어라. 요거죠. 근데 어드미터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지 마시고요. 우리는 이런 걸 알고 있습니다. 어드미터스의 역수가 뭐다? 임피던스다. 그럼 어쨌든 여기다가 권수비가 제시가 되었으니까 자, 우리는 이렇게 거도록 합시다. 권수비와 임피던스의 관계성만 따져보도록 해요. 근데 여기서 1차 임피던스를 그냥 Z1 그리고 2차 임피던스를 그냥 Z2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때 실상 이 Z1은요 1차 어드미턴스 분의 1 그리고 얘는 2차 어드미턴스 분의 1 이렇게 표현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다만 지금 제시된 조건은 1차 측에 여자 어드미터스 Y0 줬습니다. 그럼 다시 얘를 쓰면 Y0분의 1이 될 거고요. 2차는요 Y0 다시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얘를 우리가 권수비에 접목을 합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권수비는 어떤 Z2분의 Z1 이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Z1 대신에 이놈을 Z2 대신에 이놈을 넣어 봅시다. 그러면 수식관계는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양변 제곱해 볼까요? 그럼 A 제곱은 Y0 다시 분의 1 분의 Y0 분의 1이 될 겁니다. 솔직히 이거 정리하면 Y0 분의 Y0 다시가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수식을 정리하니까 Y0 다시는 권수비 제곱 곱하기 Y0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바로 1번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6번째 문제입니다. 다이오드를 사용한 정류 회로에서 다이오드의 여러 개 직렬로 연결했을 때 이점은 하고 물었어요.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다이오드 여러 개를 어떻게 접속했다? 직렬로 접속을 했다. 근데 실제 요거와 비슷한데 다른 유형이 병렬로 접속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거를 억지로 외우기보다는 단순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 개 직렬로 접속이 되면 인가되는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분배가 됩니다. 증에는 전압 분배 법칙으로서. 그럼 병렬로 하면 얘는 전류가 나누어지죠. 전류 분배가 되더라. 그래서 그냥 회로적인 관점에서 직렬 회로는 전압 분배가 일어나고 병렬 회로는 전류 분배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다이오드를 여러 개 직렬로 연결하게 되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할 수가 있고 병렬로 연결하게 되면 과전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더라. 왜? 전압과 전류가 각각 분배가 되기 때문에 나누어지기 때문에 실제 이 문제는 그냥 회로적인 관점에서 굳이 외울 필요 없이 간단하게 챙길 수 있는 내용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봅니다. 직렬로 연결했대요. 뭐 돌리면 돼요? 전압이 나누어지더라. 그러면 과전압으로부터 보호가 되겠네. 끝. 만약에 병렬이라면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은 이번 문제 기준에서는 3번이 답이 된다는 거 간단히 체크하고 넘어갑니다. 17번째 문제입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의 슬로스를 3이라 할 때 분포권 계수는 하고 물었어요. 자, 그러면 막바로 그냥 분포권 계수 떠올려 보겠습니다. 분포권 계수 K는요 Q 사인 2M Q분의 파이 분의 Q를 다 떼서 사인 2M 분의 파이 이렇게 하면 되지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복습 겸 분포권 계수의 친구 단절권 계수 또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 얘는요 사인 2분의 베타 파이다. 그죠? 그죠? 이때 베타는 뭡니까? 베타 얘는 극간격분의 권선 간격을 의미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나는 이 두 개의 수식을 다 갖고 갈래. 그러면 이때는 공통된 사항 기준으로 갖고 가면 조금 편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모든 수식에 있어서 공통된 사항은 사인 2분의 파이가 있다는 거. 자, 보세요. 사인 2분의 파이, 사인 2분의 파이. 그치요? 그치요? 그래서 요거를 뭐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단절권 계수가 있어요. 비교적 얘가 수식 형태가 간단하니까 사인 2분의 베타 파이 이렇게 기억을 해요. 그럼 분포권 계수가 있어요. 그럼 얘는 일단 베타 빼고 위에 사인 2분의 파이 아래쪽에도 사인 2분의 파이 꼬라지 쓸 거예요. 다만 위에는 m이 이 옆에 들어가고 얘는요 일단 얘와 똑같이 들어가는데 맨 앞에 그리고 맨 아래쪽에 q가 들어가더라. 이런 식으로 갖고 가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거 지우고 자 다시
이 기준으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Q가 뭡니까? 매극 매상의 슬로스 혹은 매극 매상단 슬로스 아닙니까? 그죠? 물론 지금은 얘가 3이라고 친절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매극 매상의 슬로스는 단독으로 계산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체크하겠습니다. 실제 매극 매상의 슬로스 이놈이 말로 주어져 있다. 간단하게 슬롯 앞에 딱 끊어줍니다. 이 앞에 있는 것은 분모, 뒤에 있는 것은 분자, 끝이죠. 그래서 실상 이 Q라고 하는 것은 매극, 매상 두 개 곱해주고요. 분의 슬롯수가 되더라. 요거죠. 물론 지금은 이렇게 친절히 주어져 있을 뿐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일단 주어진 거 그대로 활용하겠습니다. Q값 3 넣어줍니다. 그리고 사인 2 그리고 M이 상의 수 아닙니까? 상수 보니까 3상이잖아요. 3 그다음에 Q값 3 분의 파이 다시 위에 사인 2 곱하기 3분의 파이. 자, 그럼 여기서 보겠습니다. 일단은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면 분모는요 3, 4인 요거 계산하니까 18이 됩니다. 18이 돼요. 자, 그 다음에 분자는요 4인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일단은 요 꼬라지와 비교를 하니까 일단은 전체적으로 하나의 분수인데, 자, 전체적으로 분수로 나타나는 꼬라지는 일단 4번밖에 없어요. 근데 보니까 분자가 다 1이래요. 이거 뭐지? 그죠? 자, 근데 보니까 사인 6분의 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인 6분의 파이는 얼마죠? 2분의 1이죠.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아하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이 되겠구나. 그래서 답은 요 놈이 되겠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문제는요 관연도에서도 CBT 받기 전에 관연도 문제에서 은근히 많이 출제됐던 친구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막간을 이용해서 우리 한 개만 더 체크하도록 할게요. 실제 지금은 뭐 이런 식으로 분포권 계수의 일부를 계산해서 그 형태를 골라라 라고 주어졌지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보다 보면은 분포권 계수에 대한 공식을 골라라, 특히나 제 n 고조파에 있어서 분포권 계수의 꼬라지를 골라라 혹은 단절권 계수의 꼬라지를 골라라 이렇게 주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때는요 어렵게 갖고 하지 마시고 이 형태를 알고 있다? 그러면 파이 앞에다가 싹 다 n만 곱해주세요. 그럼 끝이죠. 즉 n 파이 앞에 n이니까 여기다가 쓰면 끝입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이 문제처럼 아무런 언급이 없을 때 분포권 계수는 기본 파에 대한 거 아닙니까? 기본 파는 n이 1이죠. 그래서 1이 들어가다 보니까 제가 앞서 적었던 것까지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놓으시면 실상 여러분들이 시험장 갔을 때 조금 편할 수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다음으로 18번째 문제입니다. 단자 전압이 120, 전기자 전류가 100, 전기자 저항이 0.25민 직류 분권 발전기의 발생 동력은? 하고 물었어요. 일단 단위를 봤을 때는 결국 뭘 물은 거겠습니까? 출력 물은 것이다. 그죠? 그럼 자, 여기서 그냥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직류 전동기에 있어서 출력은요, 이 IA 아닙니까? 그치요? 다시 발전기의 출력은 어떻게 되는데요? VI입니다. 얘가 발전기예요. 얘는 전동기입니다. 그죠? 체크해 주시고요. 그러면 끝났네요. 일단 보니까 전기자장, 내부장이 주어져 있네요. 그럼 이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여기 친절하게 뭐 분권도 있으니까 분권에 대한 종류식이 될 겁니다. 그래서 분권에 대한 종류식, 즉 기전력 관계식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V-IARA다. 그 다음에 뒤에 IA 곱하면 이 문제 끝이네요. 그렇죠? 혹시나 해서 솔직히 요거는 꽤나 중요한 거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입장에서 보면은 이놈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왜 하노?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복습 겸 한 번 더 보면 내 머릿속에 확실히 남을 것이다, 이런 기준으로, 이런 생각으로 한 번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실제 이 직류기 같은 경우에는 기전력 관계식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첫 번째, 저는 보통 이렇게 불러요. 기본식 혹은 일반식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있습니다. 실상 기계적인 구조에 의해서 나타나는 식인데 이게 바로 이 친구죠. 이는 P 자 파이 60명의 아들 분의 n빵, 저는 이렇게 갖고 가거든요. 어쨌든 P자 파이 60A 분의 n, 요 수식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간략식이 있어요. 근데 간략식은 어쨌든 뭐 기본식에서 파생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쓰겠습니다. 간략식. 이거 뭔데요? 이는 K 파이 n요. 자, 그 다음으로 두 번째, 종류에 관계된 수식. 저는 구분하기 위해서 종류식이라 부릅니다.
보통 이 종료식을 쓸 때 기준은 타여자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즉 타여자에 있어서 일단 발전기 기준으로 쓸게요. 발전기 기준. 자, 그럼 요거 다시 쓰겠습니다. IA는 I요. 그 다음에 E는 V 플러스 IARA요. 요게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타여자에 대한 관계식 아니겠습니까? 전기자 관계식이죠. 그죠? 근데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 뒤에 IF 계좌전류를 붙여요.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분권에 대한 수식이 되죠. 이 전체가 뭐가 돼요? 분권에 대한 수식. 자, 다시 이번에는 여기다가 IARS를 붙입니다. 그럼 실제에는 직권이 됩니다. 자, 정확하게 이거죠. 이거 없어요. 딱 이렇게만 있으면 뭐다? 타여자요. 자,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딱 얘만 추가를 한다. 그럼 분권요. 다시 돌아갈게요. 얘 없고 얘만 추가를 한다? 직권요. 그쵸? 그럼 다시 각각의 분권을 나타내는 이 친구와 직권을 나타내는 이 친구를 동시에 다 같이 이런 식으로 썼다. 그럼 얘가 뭐가 된다? 복권이 되죠. 정확하게는 외분권 복권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는 그럼 난 내분권 복권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여기에 있는 IA를 I로 바꾸어서 전체를 적으면 얘가 내분권 복권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기에 있는 플러스를 마이너스로 바꾸면 뭐가 돼요? 전동기에 대한 수식이 돼요. 끝. 굉장히 간단하게 정리가 되죠.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그럼 어떤 경우에 이 친구 쓰고 어떤 경우에 이 친구 씁니까? 솔직히 간단해요. 극수, 도체수 나오면 당연히 이 식이겠죠. 그렇죠? 근데 저는 보통 그냥 특정을 하나 지어가지고 박권, 중권 이런 식으로 권선법이 나온다. 이놈요. 그러면 종류식을 쓸 때는 어떻게 쓰면 됩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내부 저항의 언급이 있으면 쓰면 돼요. 즉 여기서 말하는 내부 저항은 말 그대로 직육의 내부 저항, 즉 전기자 저항과 계자 저항의 언급이 있을 때, 그죠? 그래서 지문을 보시면 전기자 저항의 언급이 있죠. 그래서 바로 이때 요 관계식이 쓰이겠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조금 편안하게 들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어떤 문제를 보니까 박권, 중권 언급도 있고 내부 저항의 언급도 있던데 이거 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권선법과 내부 저항의 언급이 있으면 어쨌든 이놈도 기전력식, 얘들도 기전력식 아닙니까? 이놈은 기전력식 아닙니까? 이 두 식을 이 꼴로 놓아서 보통 뭐 자속수를 계산하라거나 이런 형태를 묻는 문제가 될 겁니다. 혹은 뭐 다른 값을 계산하라거나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이 같이 있다. 이 식과 이 식을 이 꼴로 놓고 계산할 문제더라. 이렇게 보시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이 문제를 하면서 제가 또 3000%로 빠졌네요. 그죠?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 가지고 바로 문제 풀겠습니다. 자, 일단 필요한 거 단자 전압이 필요해요. 120이네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 이 문제는 겁나 친절하게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 0.2. 그 다음 다시 전기자 전류.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 얘는 10,000W가 나옵니다. 근데 물어본 게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정리하면 10kW가 답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9번째 문제입니다. 8극 유도 기전력이 100V 그리고 전기자 전류가 200A인 중권의 직류 발전기에서 얘를 팍권으로 변경한 경우에 유도 기전력과 전기자 전류는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실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여러 개가 있는데, 자, 저는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보니까 중권, 박권, 내 언급이 있네요. 이처럼 권선법에 언급이 있으면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일반식 혹은 기본식을 가지고 풀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기전력 관점에서. 자, 일단은 박권으로 변경했을 때가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박권일 때 기전력. 일단 수식을 적으면 P, Z, 파이 60A분의 N 될 겁니다. 그럼 비교하기 위해서 중권에 있어서 기전력도 이렇게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잘 보세요. 여기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핵심적인 부분은 단순히 중권을 박권으로 바꾸었을 때 기준이에요. 맞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극수나 도체수, 자속수 60은 일정한 상수가 될 거고요. 여기 N 얘들은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바뀌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실상 얘들을 우리가 하나의 상수로 취급을 하게 되면 일단 이 친구는 K 나누기 A로 당연히 얘도 K 나누기 A로 이렇게
표현이 될 거야. 그쵸? 자, 근데 자, 보세요. 이 중건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A, 병렬 회로수가 누구랑 같습니까? 극수랑 같아요. 그럼 얘를 다 있으면 8분의 K가 될 거야. 그쵸? 자, 그 다음에 팝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기로 병렬 회로수는 항상 기본적으로는 뭐다? 2다. 그럼 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기전력 관계 기준으로 보면 지금 중권에 비해서 팝콘으로 바꿨을 때 얘가 몇 배 커진 거랑 같습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4를 하면 이놈 되잖아요. 그죠? 아, 팝콘은 중권보다 기전력이 4배 크네. 요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중권 기준에 있어서 유도 기전력은 처음에 100입니다. 그죠? 근데 100에 있어서 4배가 되기 때문에 아, 팝콘에서의 기전력은 얼마가 될 것이다? 400V가 될 것이다. 그럼 솔직히 끝났죠. 답은 바로 3번이겠네요. 끝!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자, 솔직히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도 한번 볼게요. 일단 저는 뭐 기전력 관계를 가지고 봤는데 우리가 병렬 회로수 기준으로 좀 따져보겠습니다. 병렬 회로수.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처음에 우리가 기준으로 봤어야 되는 것은 중권이에요. 근데 최종적으로는 박권 기준으로 값을 도출했어야 했습니다. 자, 중권에서의 병렬 회로수는 몇 개였죠? 8개요. 그렇죠? 근데 박권은 2개예요. 맞습니까? 그럼 어쨌든 간에 병렬 회로수가 전체적으로 4분의 1배가 되었네요. 병렬 회로수 기준을 따지면 그죠? 그럼 자 보세요.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회로가 있다. 이렇게 여러 개 병렬로 된 회로가 있다. 여기에 흐르는 전류를 I-라고 놓겠습니다. 다르게 얘가 만약에 전기자라고 치면은 이 부분에 흐르는 전류는 전기자 도체 한 회로에 흐르는 전류야. 그러면 우리가 전체 전기자 전류를 계산하려면 모든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합함으로써 계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자 보세요. 중권은 이 회로수가 다르게 이런 병렬 회로수가 몇 개? 8개요. 8개요. 아시겠죠?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아, 중권일 때 흐른 이 200A라고 하는 이 전류값은 병렬 회로수가 8개니까 8 곱하기 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 이렇게 되겠네. 그쵸? 맞습니까? 그럼 이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의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800분의 200이 되겠구나. 그럼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따져야 되는 것은 팝콘일 때요. 그럼 팝콘일 때 전체 전기자 전류는요. 병렬 회로수 2개에다가 한 회로에 흐르는 전류값 8분의 200 넣으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걸 계산하니까 50A가 되더라. 끝.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또 다른 이론이 하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좀 안내를 드리자면 일단은 보통 요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기억 속에서 좀 날려먹는 개념이긴 한데 실상 이 전체 기전력은요. 우리가 도체 하나가 형성하는 기전력을 스몰 e라고 했을 때 이 전체 기전력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직렬 도체수 곱하기 도체 하나가 형성하는 기전력량. 근데 일단 이 전기전 내부에 있는 전체 도체수는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보통 얘를 Z라고 표현을 하죠. 전체 도체수는 직렬 도체수 곱하기 병렬 회로수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즉 직렬값 병렬값 곱하면 전체 값이 되더라. 그럼 다시 이 직렬 도체수는 얘를 이항을 하면 이렇게 표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렬 회로수분의 전체 도체수 그쵸? 곱하기 2요. 맞습니까? 그러면 요 개념을 가지고 따지자면 기전력은 병렬 회로수와 무슨 관계가 있다? 반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자, 그 다음으로 전기자에 흐르는 전체 전류 정확하게 전체 전기자 전류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 전체 전기자 전류는 우리가 앞에 했던 이 개념의 이거에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한 회로에 흐르는 전류를 I-라 했을 때 병렬 개수를 곱하면 되더라. 그러면 이때 전기자 전류는 병렬 회로수와 비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실상 이 개념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막바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중권일 때 병렬 회로수는 극수와 같기 때문에 8극이에요. 근데 바꿔나면 2극이잖아요. 그렇죠? 병렬 회로수가 4분의 1배가 되었네. 그러면 여기다가 4분의 1배 4분의 1배를 넣어보자. 그럼 실질적으로 기전력은 다시 정리를 하니까 몇 배가 된다? 4배가 된다.
전류는 요거 그대로 4분의 1배가 된다. 그래서 기전력 기준에서 보면 여기서 4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400V. 그 다음에 전류 관점에서는 200A에서 4분의 1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50A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으로 20번 문제입니다. 단상 단권 변압기 세대를 Y결선으로 해서 삼상 전압 3000V를 300V 승합을 해서 3300으로 하고요. 150kVA를 송전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단상 단권 변압기의 저전압 측 전압과 승합 전압 및 Y결선의 삼상 자기용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은 보니까 저전압 측 그리고 승합하는 값 얼마인지 자기용량 얼마인지 물었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보니까 이 지문에 삼상전압 3300을 300V 승합을 한 다음에 그러면 저전압 측 전압은 3000, 승합 전압은 300 되겠네? 그러면 자기용량만 구해보자. 자, 실상 Y결선의 자기용량 관계식은요. 단상에 있어서 자기용량 관계식과 같죠. 어쨌든 뭐 통합적으로 적어보면 자기용량, 뭐 정확하게는 자기용량과 부하용량의 비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얘는요. 고압측 전압 분의 고압 마이너스 저압측 전압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럼 다시 우리가 이 수식을 가지고 자기 용량 관점으로 수식을 바꾸게 되면 고압측 전압 분의 고압 마이너스 저압 곱하기 부하 용량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봅시다. 보니까 이거 고압측 값이네. 그럼 고압측 값은 3300 되겠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고압 빼기 저압이니까 다르게 이것 자체가 승합 전압 아닙니까? 300. 그 다음에 부하 용량을 보니까 150kVA를 송전하려고 한데 그럼 이것 자체가 부하에 보내는 용량 아니겠습니까? 150kVA. 그래서 이 친구를 계산을 때리니까 이놈이 대략 13.64 kVA 정도가 나와. 그러면 이 답을 고를 수 있는 것은 4번이겠네?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실상 이렇게 하면 땡 됩니다. 왜 땡일까요? 자,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물어본 것은, 자, 보세요. 일단 애초에 제시된 조건은요. 물론 Y결선을 했대요. 근데 물어본 건 단상 단권 변압기의 저전압측 전압과 승합 전압 물었습니다. 즉, 전체 Y결선에 있어서 저전압측과 승합 전압을 물은 게 아니고 단상 단권 변압기 한 놈에 있어서 기준으로 물었어요. 물론 맨 뒤에 자기 용량은 Y결선 기준으로 물었습니다. 그죠? 그럼 보세요. 우리가 방금 계산한 이 자기 용량이 제가 뭐 Y결선 기준으로 계산한 거 아닙니까? 왜? Y결선일 때 고압측 값 3300, 그쵸? 승합 값이 300이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자기 용량 값은 어쨌든 13.62는 똑같습니다. 그죠? 그럼 여기서 답은 뭐가 되느냐? 그냥 2번 끝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이유 한번 간단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단상 단권 변압기 세대를 Y결선을 한대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놈에 있어서 회로도를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뽑아내면 얘가 이제 부하측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내부에는 이렇게 단권 변압기에 있어서 코일이 이렇게 있습니다. 일단은 조금 체크를 하자면 바깥쪽에 있는 것은 직렬 권선이 되는 거고요. 내부에 있는 것은 불로 권선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1차 측은 이런 식으로 선을 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어진 개념은요. 1차 측에 있어서 전압이 얼마요? 3000요. 근데 얘를 전체적으로 300 증가해서 요 값을 어떻게 한다? 3300으로 바꾼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지금 물어보는 것은 단상 기준에 있어서 단상 단권 변압기 기준에 있어서 값을 물었어요. 즉 우리가 단상 기준, 즉 하나의 상 기준으로 본다면 결국 여기에 걸리는 저전압과 그리고 실제 여기서 승합하는 승합전압 물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간단하게 단상, 상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럼 자 보세요. 들어오는 전압이 3000이면 얘는 결국 선간 전압이 될 겁니다. 근데 우리의 기준은 뭐예요? 상 기준요. 우리가 알기로 기본적으로 Y에서는 선간 전압이 상 전압보다 루트 3배 크잖아요. 그죠? 그러면 상 기준이니까 다 있으면 선간 기준으로
짠 값에다가 루트 3을 나누면 되겠네요. 그럼 끝났죠. 여기에는 3000에다가 자 일단 첫 번째 3000에다가 루트 3을 나누면 얘가 뭐가 됩니까? 1732요. 즉 이것 자체가 여기 걸리는 저합측 전압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Y결선 기준으로 하면 전체 얼마 올린다고요? 아처럼 300V 올린다고요. 어쨌든 이 300V는 결론적으로 따지면 선 기준이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자 두 번째 여기다 쓰겠습니다. 상 기준으로 바꾸려면 루트 3 나누면 되겠네요. 아 나누니까 173.2가 되더라. 그럼 답은 2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일단은 이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혹시나 여러분들이 시험 치러 갔을 때 이 문제가 나온다. 간단히 이렇게 보십시오. 자, Y결선 기준으로 어쨌든 저압측 3000, 승합값 300을 줬습니다. 그죠? 그리고 물어본 것 자체는 Y결선 기준, 즉 전체 기준이 아니고 하나 기준, 즉 단상 기준으로 물었어요. 맞습니까? 물론 마지막은 Y결선 기준의 자기 용량 값을 묻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Y결선 기준에 제시된 게 Y결선이고 물어본 게 Y결선 기준이니까 이거는 일단 구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거 13.62, 13.62 보기 두 개 중에 하나 고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자 보세요. 나머지 저 전압측과 승합 전압은 Y결선 전체가 아니고 하나에 대한 기준이라고요. 그러면 자 보세요. 이 3000과 300이 Y결선 기준이잖아요. 그러면 얘를 뺀 나머지가 답 되겠네요. 그래서 바로 답은 2번이다. 그러니까 실상 이 문제는 자기 용량만 계산을 하고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이 전기기기에 대한 수문항을 봤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 자기하기에 이어서 이 전기기기도 제가 조금 여러 가지를 설명을 하다 보니까 좀 많이 늘어진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제가 안내를 드린 이 내용이 여러분께 피와 살이 되어서 합격에 좀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그런 욕심이 있다 보니까 제가 조금 너무 깊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영상은 최대한 조금 간결하게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